여러분, 지금 백악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근 회의에 참석한 리더들의 휴대폰까지 전부 수거될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된 논의,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클래리티 법안이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안 하나가 나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닷프랭크 법안 이후 금융권에서 가장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핵심 수혜자가 바로 리플과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될 것이라는 신호탄인 건데요. 오늘은 왜 지금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지, 백악관 내부에서 흘러나온 데이터와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통해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백악관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패트릭 위트 국장이 주도한 가운데 주요 은행권 인사들과 가상자산업계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특히 이 자리에는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참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자리가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휴대폰을 모두 수거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만큼 외부에 발설되어서는 안 될 민감하고도 결정적인 정보들, 특히 제도권 금융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다뤄졌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를 중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을 괴롭혀온 불확실성이라는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이기 때문인 건데요. XRP를 비롯한 수많은 자산들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왔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어떤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지 법적 가이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건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거액의 자금을 안심하고 쏟아부을 수 있는 안전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작업이라는 거죠.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법적 테두리를 명확히 하는 이 역사적인 합의가 현재 최종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가상자산 관련 회의마다 리플의 대표자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번 회의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클래리티 법안을 결승선까지 통과시키기 위한 백악관의 헌신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리플이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 내 가상자산 입법 과정에서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인 건데요. 이는 곧 XRP가 새로운 제도권 금융질서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입법 로비와 기술적 기여를 통해 리플은 이미 제도권 편입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법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개발자 보호입니다. 과거 토네이도 캐시 사례처럼 개발자가 만든 코드가 악용되었다는 이유로 개발자까지 처벌받는 모호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패트릭 위트 국장은 이런 불확실성이 미국의 혁신 인재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드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개발자들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와 차기 리더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건데요. 개발자들이 안심하고 미국 땅에서 혁신적인 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 생태계 위에서 돌아가는 자산들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언제쯤 현실이 될까요? 놀랍게도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서는 2026년 내에 가상자산 시장 구조 입법이 완료될 확률을 무려 85%에서 90% 사이로 점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이 오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나 주요 정계 인사들의 긍정적인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이 수치는 급등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2026년 4월 이전에 법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정치적 지형과 경제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입법을 늦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85%라는 수치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돈을 거는 투자자들이 분석한 냉철한 데이터의 결과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상자산의 미래를 볼 때 꼭 생각해야 할 키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AI 에이전트인데요. 앞으로의 세상에는 수억 명의 인간 트레이더보다 수조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경제 활동의 주역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 서비스를 관리하고 소액 결제를 대신하고 데이터를 사고 파는 주체가 바로 AI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AI들이 결제를 할 때 은행 계좌를 열어서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칠까요? 절대 아닙니다. 24시간 중단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정산이 가능한 블록체인 레일이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AI끼리 가치를 주고받는 에이전틱 파이낸스의 시대, 그 혈관 역할을 블록체인이 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리플의 원장 기술이 주목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흐름입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현재 약 3천억 달러 규모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조만간 3조 달러 규모로 폭발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요.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이 이제는 기존 은행 전산망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리플이 왜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히 테더와 경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 제도권의 문이 열리면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것이고, 리플은 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인 건데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통 금융 시스템이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 잠식당하는 거대한 슈퍼사이클의 시작입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말한 모든 자산의 토큰화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억 달러 수준인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이 장기적으로 200조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블록체인 위의 토큰으로 변환되어 24시간 거래되는 세상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바로 이런 토큰화 혁명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자산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유입될 때 그 기반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과 자산이 얼마나 거대한 부를 창출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결국 모든 길은 리플로 통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리플의 RLUS는 미국 법률을 완벽히 준수하는 최초의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전 세계 은행들이 리플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국경 간 송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모든 법적 걸림돌이 제거됨을 의미합니다. XRP는 그 네트워크 안에서 가스비로 쓰이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수단과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명분, 그리고 리플의 기술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전례 없는 시너지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지금 시장은 이렇게 조용할까요? 펀더멘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백악관은 법안 통과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대중들의 관심은 최저점입니다. 스콧 멜커는 이를 두고 가격이 최고의 홍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만 달러짜리 양봉을 뽑아내고 XRP가 전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대중들은 클래리티 법안이니 토큰화니하는 뉴스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촉매제가 눈앞에 있을 때 움직이는 법입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적과 같습니다.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때 나타날 포모 현상의 희생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흐름을 미리 탄 승리자가 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히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미국이 가상자산 패권을 잡겠다는 선언이자 디지털 금융 시대로 가기 위한 거대한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2026년 우리는 가상자산이 일상의 금융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리플은 이미 그 중심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고 데이터는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분석과 확신이 향후 몇 년 뒤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거대한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흐름을 믿고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